자, 서술어 자릿수와 관련한 이제 1번 문제부터 보고 여기 출제된 여기 10개의 문제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 것만 고른 겁니다. 이 정도만 할 줄 알면 된다. 근데 나 얼추 돼 이렇게 말고요. 10개가 완벽하게 내 것이 돼야만 나 서술어 자릿수 좀 마음 먹고 해도 돼. 한번 각 잡고 한번 해봐도 돼 라는 거예요. 1번 문제 먼저 봅시다. 1번 문제. 발문을 먼저 읽어보면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문장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문제니까 좀 천천히 꼼꼼하게 해볼게. 학교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자, 문장의 성립을 위해서 목적이 문장의 성립이야. 온전한 문장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비문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 대부분 문장으로 쓰면 비문이 되는 문장들을 많이 씁니다. 일상적으로는. 그치? 웬만한 거 다 생략하고. 왜냐하면 아이 컨택도 있고 제스처도 있기 때문에 내놔 이렇게도 문장은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글로 보는 문장은 제스처나 아이 컨택이나 사전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문장은 필요한 게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불필요한 것은 빠져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가장 말끔한 문장인데 그 문장이 아니라 문장이 온전하게 잘 갖춰져 있느냐를 따지는 게 서술어 자릿수입니다. 서술어 자릿수. 자리는 순 우리말이고 수는 한자 어기인데 발음이 자릿수 된 소리가 발음나서 여기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거야. 막간을 이용한 사이소리 현상. 그 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문제 나와 있는 탐구 과정 되게 어렵지, 그치? 그래서 잠깐 이 칠판을 잠깐 보세요. 신재학 또는 최원규가 하는 그런 영어 과목은 문장의 5형식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잘 들어봐. 영어로 공부하면 좀 편합니다. 신재학은 국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국어 언급을 못 해요. 못 하니까. 근데 저는 다 합니다. 국어를 위해서 영어로 좀 수업해 볼게.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있어요. 근데 영어는 최소한 S 플러스 V가 문장 또는 절을 구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V가 동사잖아. 근데 우리는 이제 서술어라고 할게요. 서술어.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 1형식은 S 플러스 일단 V라고 하고 이걸 나중에 서술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1형식은 이렇게 하죠. 그렇지? 2형 S 플러스 V 2형식은 S 플러스 V 플러스 C C가 보어잖아. 그렇지? 3형식은 S 플러스 V 플러스 O 4형식은 S 플러스 V 플러스 IO 플러스 DO 이런 거 요즘 다 배우니? 옛날에 배우는 거지. 어려서 잼민이 때. 5형식은 S 플러스 V 플러스 O 플러스 OC 이렇게 되죠. 우리 국어도 이걸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 국어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지. 그가 빠르다. 그가 달리다. 그가 학생이다. 이게 다 모두 1형식에 해당되겠지. 그치? 왜? 우리 국어는 서술어가 되기 위한 조건이 몇 개만 있으면 돼요. 몇 개야? 3개잖아. 그치? 2형식은 그가 군인이 아니다. 또는 그가 군인이 되다. 이렇게.
맞죠? 삼형식 같은 경우는 그가 밥을 먹다. 사형식 같은 경우는 그가 뭐 선물을 친구에게 주다. 이런 것들. 오형식 같은 경우는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다. 이 정도면 너희들 영어에서 얘기하는 문장의 오형식은 다 들어오지 않니? 대략?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만 다룰 거예요. 봐봐. 잘 보십시다. 우리가 배우는 단원 자체가 서술어 자릿수라는 건데 서술어 자릿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 국어 문장은 뭐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장 성분의 개수는 총 7개인데 7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성분 또는 메인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주성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얘기했던 관형어, 부사어는요. 수식 성분 또는 부속 성분 다 됩니다. 마지막 독립어는 독립 성분. 그래서 독립어는 서술어 자릿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자, 서술어 자릿수란 서술어를 제외하고 최소한 몇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느냐, 그 몇 개의 문장 성분의 수가 서술어 자릿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술어를 포함하는 서술어는 필수 성분이 맞긴 맞지만 서술어를 포함하지 않고요. 서술어를 제외하고 서술어를 제외하고 이 문장은 최소한 몇 개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생님이 메모한 문장의 서술어를 보면 얘죠. 다른 군더더기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비문이라고는 하나도 없지 않니? 선생님이 예문을 막 즉석에서 적긴 적었는데 비문이 없잖아. 비문 있나 여기에? 없잖아. 그러면 얘는 얘를 제외하고 주어 하나만 필요한 거야. 그럼 이런 문장은 서술어 자릿수가 1. 그가 달리다 이상해? 서술어를 제외하고 최소한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는 주어. 그가 학생이다. 서술어를 제외하고 반드시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 서술어 자릿수라는 것은요. 최소한 하나는 필요한 거야. 그 하나는 반드시 모여야 할 주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 형식 같은 경우 보어를 빼봐라. 그가 아니다, 그가 되다 이상하지. 그래서 뭘 넣는 거야? 보어를 넣었죠. 그러면 특히 우리 국어는 편하지. 영어의 보어 배우는 것보다는 편해요. 서술어가 아니다, 되다, 왼쪽은 보어인데 그 보어는 필수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서술어를 제외하고 얘랑 얘가 꼭 필요하지. 그럼 이런 문장은 서술어를 제외하고 몇 개 문장 성분이 필요해? 2개죠. 이럴 땐 2자리 서술어. 얘도 2자리 서술어. 괜찮지? 그가 밥을 먹다도 마찬가지야. 그가 먹다 하면 안 되잖아요. 뭘 먹는지 목적어가 반드시 필수 성분으로서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먹다도 하나, 둘. 얘도 2자리 서술어겠지. 영어에서는 사형식, 수요동사 이런 걸 써가면서 사형식을 구사하는데 주다에서 그가 선물을 친구에게 주다 해서 주다 빼놓고 얘네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주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가 선물을 주다. 누구한테가 필요하지. 그가 친구에게 주다. 무엇을 다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 국어는 간접 목적어가 없잖아. 근데 이 영어에서
아이오 간접 목적어로 하는 것은 우리 국어에서는 뭐냐면 부사어입니다. 누구에게니까. 우리 국어에 선생님한테 간접 목적어 배운 적 없잖아. 근데 봐봐. 문장의 기본 오형식에서 얘는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이오라고 했는데 얘가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 근데 얘가 우리 국어에서는 부사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부사어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부사어를 필수 부사어라고 한다. 여기서 잠깐. 부사어는 필수 성분이야, 부속 성분이야? 부속 성분이죠. 필수 부사어라고 해서 얘가 필수 성분은 아닌 거야. 꼭 알아두세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문제 많이 나와. 필수 부사어에서 부사어 앞에 필수라는 수식어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는 필수 성분이 될 수 없고요. 필요한 부속 성분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부속 성분. 괜찮아? 오형식 같은 경우는 S 플러스 V 플러스 O 플러스 OC인데 OC는 목적 보어잖아요. 영어에서는. 우리 국어에서는 얘도 봐봐.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다 해서 아내로가 이 목적 보어에 해당하지 않니? 근데 목적 보어가 없으면 문장에서도 영어에서도 문장 구성이 잘 안 되죠. 우리 국어도 얘가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다 해서 아내가 없으면 안 돼. 그런데 영어에서는 얘를 목적 보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부사어예요, 얘도. 우리 구어는 좀 그런 측면에서는 간단해. 영어에서의 간접 목적어도 부사어, 목적 보어도 부사어.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두 뭐라고 한다고? 필수 부사어라고 해요. 똑같이. 필수 부사어는 없으면 문장이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사어인데 필수 부사어라고 하는 거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할지라도 얘는 필수 성분에 속할 수는 없다. 이해됐지? 물론 여기에서 빼먹은 것도 있죠. 그가 가다. 어디로? 학교로. 이렇게 해버리면 학교로도 필수 부사어예요. 그가 가다. 어디로? 필요하죠. 여긴 없지만. 그래서 이게 맥스라고요. 이 V를 서술어, 우리 국어에서 서술어라고 했을 때 얘를 빼고 얘는 몇 개 필요해? 한 개. 얘를 빼고 몇 개 필요해? 두 개. 얘를 빼고 몇 개 필요해? 얘는 두 개. 얘를 빼고 몇 개 필요해? 세 개. 얘를 빼고 몇 개 필요해? 세 개.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는 1 이상 3 이하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신장이 뭐 최영규 선배도 마찬가지야. 뭐 구사할 수 있겠냐고. 응? 자, 보세요. 이제 알 거야. 이거 그래서 뭐 아까 선생님이 이 PPT가 좀 흐트러져서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을 잠깐 드리겠는데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선생님 설명을 잘 들어봐.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네 라는 각자만의 방법론들이 나올 겁니다. 자, 유나는 맑은 하늘을 좋아한다.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찌그러졌습니다. 자, 기억이 없을 경우 좋아한다의 주체가 빠져서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맞죠? 니은이 없을 경우 하늘을 꾸며주는 말이므로 문장 성립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지? 디귿. 하늘을이 없을 경우 좋아하는 대상이 빠져서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문장 성립이 되지 않는다. 좋아한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두 개니까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러면 니은 보세요. 역시 분석하면 돼. 먹었다 서술어 1. 맞지? 누가 먹었죠? 희선이가 먹었죠. 주어 1. 무엇을? 빵을. 목적어. 자, 맛있는은 뭐야? 관형어도 되고요. 관형어 그 이전에 서술어 2라고 해야지 우리. 활용했으면.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관형어가 아니라 빵이 맛있는 빵이라는 관형절. 주어가 생략됐지? 무슨 절? 관계관형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런데 얘는 서술어 역할을 하긴 하지만 관형어로서의 기능을 전체 문장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얘는 어때? 불필요하죠. 그치? 희선이는 빵을 먹었다만 해도 되죠.
그래서 이 먹었다는 몇 자리 서술어야 되는 거야? 두 자리야. 피었다. 서술어 1. 뭐가? 장미꽃이. 주어 1. 서술어 또 있긴 있다. 빨간. 서술어 2지만 얘는 관형절이기도 하죠. 그렇지? 장미가 빨간 장미꽃이니까 얘 또한 관형절이고 관계관형절. 오케이. 잘했습니다. 활짝은 부사잖아. 부사 어이자.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얘 또한 장미꽃이 피었다니까 얘는 몇 자리야? 주어만 필요하면 되네요. 그렇지? 오케이. 자, 1번. 말이 되냐? 희선이는 1번. 기억은 희선이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 말이 돼? 주어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돼요? 말이 안 되죠. 2번. 니은이 뭐야?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해서 빨간과 장미꽃이를 생략해도 장미꽃이가 주어라니까 주어는 생략하면 안 돼요. 주어는 생략하면 안 됩니다. 3번. 기억에 먹었다. 니은에 피었다는 모두 목적어를 필요로 해. 니은의 문장은 빨간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라는 문장에는 목적어가 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3번도 틀리죠. 4번. 기억에 맛있는과 니은의 활짝은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다. 아닙니다. 땡. 답은 5번이어야 하는데 기억에 먹었다는 두 자리 서술어이고 니은에 피었다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맞죠?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 설명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얼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으로 풀었는데 조금씩 비어있는 그 공간에 선생님 설명을 메꾸면 돼. 이거 서술어 자릿수 있잖아요. 진입은 쉬운데 문제 풀면 꼭 이거 이상한데? 왠지 아니? 우리 국어는 같은 단어가 무조건 같은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나 형용사가 언제나 동일한 자릿수를 갖지 않아요. 문장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맞지? 맞죠? 좀 더 어렵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건 아직 안 배웠지. 근데 다음에 배울 건데 사동 표현, 피동 표현 배울 때 사동 표현이 있는 문장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피동 표현의 문장은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피동사냐 서술어가 사동사냐에 따라 서술어 자릿수가 또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보다라는 동사가 있다 치자. 그녀는 영화를 보다. 그럼 보다는 몇 자리 서술어지? 최소 두 자리지. 근데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에게 영화를 보이다. 영화를 보게 한 거예요. 그럴 때 보다라는 동사는 보다라는 주동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겠지. 또 배울 거야. 주동사는 두 자리 서술어인데 사동접사 이를 넣으면 세 자리 서술어가 돼요.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거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어 자릿수는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이제 내신 시험을 일단 코앞에 뒀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때문에 저건데 서술어 자릿수 이렇게만 문제 안 나와요. 선생님이 이렇게 주는 이런 학습지들 있잖아. 이런 거 여기만 풀면 된다 하고 하지만 독립적으로 문제를 안 내잖아. 학교에서 이것저것 다 섞잖아. 섞는 것들은 언제 풀어요 우리가. 이거 가급적 다른 거 다 빼고 얘에 대해서만 풀어보고 그 다음에 믹스된 거는 언제 풀어보는 거야. 시험 대비 교재로 풀어보는 거잖아요. 그때 실력을 발휘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자, 오케이. 2번으로 넘어갈게요.